안녕하세요, 서울꿈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장지동 임장입니다. 장지지구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강남 알짜지구로 평가되었지만 여러 이유들로 주목받지 못하는 장지동 장지지구입니다. 송파구 장지동은 서울과 성남의 경계 그리고 송파대로의 끝에 있습니다. 경계선으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있으며 그 건너편이 위례신도시입니다. 가는 길에 장지동은 아니지만 문정 파크아비오가 있습니다. 닭장 아파트로 유명하며 아파트라고 소개되지만 앞면의 닭장들은 오피스텔입니다. 뒤편에 아파트가 있으며 초기에는 위례신도시보다 빠른 상승률을 보여줘 서울은 서울이구나 했는데 주변이 다 오피스텔촌이고 1000세대 이하 999세대로 지으면서 초등학교를 안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해 최근 가격 찾아보니 34평 기준 15억 선입니다. 파크아비오가 장지동과 함께 이용하는 8호선 장지역입니다. 가든파이브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문정동입니다. 장지역 사거리 가든파이브를 지나치면 지금부터 장지동 송파구 장지지구입니다. 장지동은 이름에서 풍기듯 예스럽고 과거의 모습을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상암지구와 함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된 장지지구인데요. 다른 지구에 비해 인지도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개발 전에는 강북의 상암 강남의 장지로 많이 비교되었으며 그래도 강남이지라는 평가였지만 불행히 잠실 엘리트레파와 같은 시기에 개발되었고 이투 시기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잠실 전세가, 폭락기를 함께 보낸 장지지구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많이 희석되었으며 지금은 상암지구는 알아도 장지지구는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개발된다면 난리가 났을 지역 장지지구, 세곡지구, 내곡지구 다 강남인데 시기를 잘못 만나 주목받지 못한 지역들이네요. 지구 단위 개발이다 보니 장지동은 다 아파트들로만 자리 잡고 있으며 송파파인타운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단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장 순서는 역에서 가까운 8단지, 9단지부터 가장 먼 1단지 순입니다. 장지동 2번 출구를 빠져나오면 바로 장지 8단지와 9단지가 나오는데요. 장지동이 이친 또 하나의 이유는 임대가 분양보다 많습니다. 8단지, 9단지 경우로만 봐도 796세대 중 160세대, 700세대 중 159세대만이 분양 아파트입니다. 거의 80%가 임대입니다. 이 임대 비율에 따라 단지의 선호도가 달라지지만 8단지와 9단지는 압도적인 역세권으로 그래도 선호도가 있습니다. 임대와 분양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복도식이면 임대, 계단식이면 분양입니다. 장지역을 끼고 송파파인타운 8단지, 9단지를 앞에 상가들이 있는데 여기 진짜 비쌌던 상가들입니다. 이 상가를 경험하고 제 인생에 상가 투자가 없습니다. 평당 1억 1층 한 칸이 15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잠실아파트 34평이 8억대였으니 거의 잠실아파트 두 채 값인데 상가 잘못하면 수익률은 고사하고 퇴로도 없습니다. 손대는 거 아닙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송파파인타운 13단지입니다. 13단지와 앞서 보신 8단지, 9단지 외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긴 외관에 대리석도 붙어 있습니다. 뭔가 다르죠? 임대가 없는 분양 아파트이며 송파파인타운 중 가장 늦게 입주했습니다. 잠실보다도 신축 아파트이며 송파파인타운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장입니다. 장지지구가 이친 또 하나의 이유는 건설사와 건축 시기가 다 다릅니다. 이름은 같지만 건축 시기 건설사가 다르며 당시는 3군 건설사로 표현했지만 저도 정확한 건설사는 모르고 중개했습니다. 단점이다 보니 숨겼다가 더 맞는 표현이겠죠. 13단지, 10단지를 지나 가운데 배치되는 5단지, 7단지입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는 5단지, 7단지가 인기가 좋았는데 가운데 배치되었던 이유보다도 역세권 8단지, 9단지는 25평만 구성되었다면 5단지, 7단지는 33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반 50% 비율로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습니다. 아까는 80% 임대, 지금은 50% 임대, 가장 선호도와 매매가 높은 13단지는 임대가 없습니다. 패턴 보이시죠? 길을 따라 장지역과 반대편으로 향하다 보면 학교들이 나오는데 한국유경학교와 그 유명한 연예인 학교 한림예고가 있습니다. 두 학교는 장지동 장지지구에 있지만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학교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이용하는 학교로 장지동에만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으며 문연초, 문연중, 문연고가 있어서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장지동입니다. 유정 유치원도 크게 있어 교육은 큰 문제 없습니다. 4단지, 2단지 쭉쭉 나오는데 4단지는 임대가 적으나 주택 밀집 지역 쪽에 배치되어 동 떨어진 느낌을 주어 선호도가 좀 낮으며 2단지는 8단지, 9단지와 마찬가지로 임대 비율이 높습니다. 굳이 선택되는 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3단지는 13단지가 생기기 전에는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단지인데 그 이유는 13단지와 마찬가지로 임대가 없습니다. 올분양 단지입니다. 그래서들 장지지구 송파파인타운을 선택하실 때 전세든 매매든 1순위 역세권의 가장 신축 13단지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2순위로 3단지로 순으로 10년 전에는 선호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단 34평이 아니고 31평이라는 점, 그리고 장지역과 거리가 650m라 걷기 애매한 거리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림예고 유정유치원을 지나 그 끝에 마지막 송파파인타운 1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차도가 위례신도시 들어가는 출입구 중 하나며 동네 분들만 쓰는 길이지만 양측이 다 편하게 이용하는 길인데요. 이게 조금 독립단지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장지지구는 입지는 송파구의 올 아파트 단지, 잘 배치된 학교, 물류단지가 있을 만큼 편리한 도로망, 역세권에 문정 업무지구의 접근성, 많은 녹지 등으로 나열하면 하나 깔 게 없는 완벽한 스펙이지만 단 두 가지 임대 비중이 높다와 메이저 건설사가 아니라는 단점이 모든 장점을 희석시킵니다. 흔히 잠실 대체제로 장지지구 선택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임대와 고도 제한으로 재건축 리모델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두세요. 벌써 15년에서 17년 된 아파트들입니다. 거여마천이냐 장지냐 하면 10년 전에는 장지, 지금은 거여마천이 아닐까 하며 장지동 임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좋은데 좋지 않다 끝.